여러분 혹시 팔자주름이 고민이신가요? 이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팔자주름은 사업의 성패라든지 사회적 지위, 건강운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팔자주름을 갖고 싶으시냐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랑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얼굴 전체적으로 주름이 거의 없는데 팔자주름만 유독 심하다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죠. 이상하죠? 시간에 따라 노화 현상에 의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데 이 녀석은 혼자서만 유독 왜 존재감이 이렇게 클까요? 특히 이 팔자주름은 얼굴에 있는 눈가주름, 이마주름 이런 미세한 잔주름들이랑은 다르게 화장으로 혹은 스킨케어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를 않습니다. 팔자주름이라는 이름은 이제 코 옆에서 입술 양 끝으로 이렇게 8팔자처럼 내려온다 해서 팔자주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실 이 팔자주름은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꼬마아이들이 웃을 때 활짝 웃게 되면 팔자주름이 깊게 들어가는 게 보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정한 근육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 팔자주름이 점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존재하는 주름인 만큼 팔자주름을 한순간에 없애는 건 그만큼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시중에는 이 팔자주름을 개선시켜준다라는 영양제나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굴곡 같은 게 화장품을 바른다고 개선이 많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피부의 탄력이 같이 떨어지면서 옆볼이 주저앉으면서 팔자주름이 더 심해져 보이게 되죠. 조금 심한 말이지만 우리가 노화가 좀 빠른 분들한테 얼굴이 막 흘러내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다른 얼굴의 어떤 표정 근육보다도 이 팔자주름이 얼굴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한번 발생한 깊게 파인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영양제나 화장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술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팔자주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유형의 팔자주름이 아니고 유형별로 필요한 시술들 혹은 필요한 관리법이 따로 있으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오늘의 주제, 팔자주름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따른 해결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볼륨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팔자주름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 혹은 20대 여성분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죠.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이 너무 빵빵해, 살 좀 빠졌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20대 후반 이상의 여성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정말 모르는 소리, 배부른 소리 한다면서 답답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피부가 탱탱하고 볼륨감이 있는 게 젊음의 상징인 걸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는 대부분 25세를 정점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피부 노화 증상인 콜라겐 감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연간 1에서 2% 정도 콜라겐 함량이 꾸준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콜라겐이 담당하던 피부 탄력이나 피부 주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요. 이 콜라겐 감소로 인해 피부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이 팔자 부위에 있는 볼륨도 같이 푹푹 꺼지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볼륨 감소로 인한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는 케이스는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유형의 팔자주름에는 필러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필러 시술은 말 그대로 영어 단어 fill, 뭔가를 채운다는 의미의 시술이고요. 말 그대로 히알루론산이라는 보형물을 피부 밑에다 넣어서 볼륨을 올려주는 시술입니다. 볼륨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필러만큼 적합한 시술이 없겠죠. 팔자 주변에 푹 꺼진 부위에 필러를 쏙 넣어서 팔자를 위로 올려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팔자 필러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이 필러가 이동을 하면서 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입이 더 돌출돼 보일 수도 있고요. 팔자 필러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쪽을 누르시거나 너무 크게 웃으셔서 팔자 필러가 옆으로 이동을 해서 오히려 이 옆볼 쪽이 부어올라서 팔자가 더 심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러를 받는 의미가 없을 만큼 주름이 더 깊어 보이고 인상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필러는 소량만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팔자주름의 유형은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팔자주름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볼륨 저하로 인한 팔자보다 조금 더 치료하기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피부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 옆볼 쪽이 탄력을 잃고 주저앉게 되면 이 옆볼 쪽이 팔자를 누르면서 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되는 현상이죠. 이런 유형의 팔자주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팔자 필러보다는 탄력을 올려줄 수 있는 시술들에 집중을 하는 게 도움이
도움이 돼요. 대표적인 탄력 혹은 리프팅 시술에는 실리프팅이나 슈링크 아니면 고주파 리프팅 같은 레이저 시술들이 있습니다. 고주파 리프팅이나 슈링크 같은 리프팅을 받게 되면 피부 밑에 열이 들어가게 되면서 피부에서 콜라겐이 생성이 되며 탄력이 회복하는 그런 성질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탄력을 회복을 시켰는데도 팔자주름이 펴지지 않고 볼륨이 부족한 게 그때도 보인다 하면 그때 필러를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의 팔자주름은 미세한 실주름 형태의 팔자주름입니다. 여기서 미세한 팔자주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애초에 팔자주름의 형태가 잔주름처럼 자리 잡은 경우, 그리고 깊은 팔자주름이 심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첫 번째 소개해드린 볼륨 감소로 인한 팔자주름처럼 필러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다만 여기서 디테일한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볼륨 감소로 인한 팔자 필러는 깊은 층에 주입이 되는 반면에 이렇게 얕은 잔주름처럼 돼 있는 팔자주름에는 조금 얕은 층으로 필러가 주입이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필러 자체가 얕은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볼륨 감소로 인한 팔자주름을 개선할 때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또한 리쥬란 힐러 같은 시술을 통해서 팔자주름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고 팔자주름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얼굴 지방에 의한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이 좀 심한 분들을 보면은 주름 주변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팔자주름 옆에 있는 이 부분에 지방이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유형의 팔자주름에서는 지방을 직접 녹여주는 지방 분해 주사나 슈링크 같은 시술을 통해서 지방도 줄이고 피부 탄력도 회복시켜서 팔자주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방층으로 인해서 생긴 팔자주름에서는 필러를 넣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얼굴 골격 구조로 인한 팔자주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대뼈가 너무 돌출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팔자주름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 혹은 입 구조가 돌출된 구강 구조를 가져서 원숭이 입처럼 입이 튀어나와서 팔자주름이 좀 잘 보이는 분, 이런 분들이 해당하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원인들을 교정을 해주는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구강 구조가 튀어나와서 팔자주름이 도드라져 보이고 인중이 길어 보이는 분에게는 먼저 악관절을 교정하는 치아 교정 같은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이런 구강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무작정 팔자 필러를 받으신다면 팔자 필러가 흘러내리면서 입이 더 돌출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팔자주름이 아직 없지만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얼굴 운동과 바르는 제품 같이 쓰기입니다. 우선 팔자주름을 완화시키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리프팅 운동 중 하나인데 중안면부 강화 운동입니다. 운동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가장 먼저 거울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살짝 미소를 먼저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금니를 너무 꽉 물지는 않은 채로 니은 혹은 알파벳 N을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앞볼 쪽에, 광대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은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세게 밀어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처음 할 때는 약간 어색하고 이쪽에 경련이 오는 것처럼 좀 아픈 분들도 있을 텐데, 익숙해지면 점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금니, 하안면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이쪽은 힘을 풀어주시고, 이 양 앞볼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충분히 느껴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스킨케어 제품 사용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자주름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광고를 보고 비싼 화장품을 구매하지는 마시고,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비타민C나 비타민 A 같은 콜라겐 합성을 유도를 해주는 화장품 위주로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피부 보습력을 담당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앰플이나 에센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주름을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팔자주름의 여러 가지 유형과 그에 따른 시술, 그리고 완화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팔자주름을 빨리 없애고 싶은 그 굴뚝 같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팔자주름이 생긴 정확한 원인과 그에 맞는 시술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무작정 팔자주름은 이 시술, 이렇게 하시면은 원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받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시술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남들 몰래 예뻐지자고요. 블랑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